네, 화물연대 총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들 최단비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그대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다가 상황이 급반전됐거든요. 네.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총파업 16일째였습니다. 16일째인 9일 이제 현장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찬반 투표를 했는데 일단 투표율도 굉장히 저조했어요. 한 13% 정도밖에 안 됐고 그중에서도 찬성표가 6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이 그동안의 긴 파업으로 인해서 현장을 좀 이탈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동력도 좀 떨어지는 데다가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면서 기존에 내놓았던 조건들도 다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제적으로 최근에 많은 손해가 나면서 국민 공감대도 떨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파업을 끝내기로 결정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투표자의 61.82%가 파업 종료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화물연대가 사실 처음부터 지는 싸움에 들어왔다. 예,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이 13.67%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 조합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한 예. 2만 6천 명 정도인데 투표하신 분들이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좀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사실 이번에 파업을 접었느냐라고 봤을 때 역시나 뭐 변호사님께 말씀하셨지만 명분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이번에도 또 야당 주체로 해서 이제는 심사서열을 통과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3년 연장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게 원래부터 정부안이 3년 연장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승적 차원이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뭐 완벽하게 지는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두 번째로는 역시나 국민적 공감대를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서베이 조사가 계속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해봤더니 국민 대다수 절반 이상이 화물연대가 잘못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의 동력도 잃어가고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한 지부에서 있었던 이제 도박 사건도 있었거든요. 예. 국민적으로 굉장히 실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 화물연대가 어느 정도의 어떤 정부의 어떤 대승적 판단에 어쩌 따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처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때가 너무 늦었다라면서 책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운송거부 철회에 어떠한 전제 조건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해왔는데 파업이 이처럼 다소 성과 없이 끝이 나면서 이제 화물연대 내부적으로도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화물연대 내부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파업을 철회하면서 제도 논의 자체의 공이 정부로 갔어요. 그래서 정부가 더 유리한 협상에 지금 위치해 있고 여기에다가 파업 직전에 정부가 원래는 3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예. 이 3년 연장도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낸 제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상당히 있다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 더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투표도 하지 않고 지금 복귀를 선언을 예. 했거든요. 그것 자체가 지금 노조의 집행부에 대한 반발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제 야당 단독으로 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처리를 했는데 결국 정부 여당은 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당연히 이제 3년 연장안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이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무효됐다. 왜 그러냐면 국토부 얘기도 동일한데 실제 11월 22일에 이제는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놨던 안이 3년 연장 안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11월 24일에 집단 운송 거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았던 게 3년 연장안인데 이미 파업을 다 하고 경제적 피해 입고 국민적 피해 다 입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건 이제 무효다. 그래서 이제 원점부터 다시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와 이제 국토부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화물연대 쪽에서는
다시 3년 연장을 네. 해달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적 공감대로 봤을 때 대승적 판단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 대승적 판단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상임위에서 지금 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큽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욱 법사위원장이 있기 때문일 텐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여당이 국토위에서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전체 회의도 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입법 독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국토위의 소위와 전체 회의를 지나서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 국민의힘의 김도우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제재를 한다면 사실상 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지금 국토위에서 소위랑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의결은 했지만 그래도 이것을 어차피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전 입장을 냈습니다. 화물연대 측이 경제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면서 노사 문제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 뭐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앞서서 이제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3년 연장도 지금 원점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3년 연장만 원점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파업랑 무관하게 건설 현장 내에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상적으로 업무를 중단을 시켜서 나라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이걸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노사에 대해서 회계권이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아니면 수사권도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권한을 주겠다 이러한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업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이고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도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예, 안전운임제 연장에 더불어서 화물연대 측에서는 그동안 곡물 사료, 위험물, 카캐리어, 철강, 택배 등 지금 5개 보니까 품목 확대도 네.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분위기는 사실 정부나 여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안전운임제에 들어가는 품목이요 이제 컨테이너와 시멘트였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었던 주요 이유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품목 확대였거든요. 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품목까지 더 확대해서 안전운임제를 해달라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제 강공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부와 여당이 안 받아들이면 이거에 대해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이런 거의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강구를 하겠다,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안전운임제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사실 예산안 부분이거든요. 수정안에 대해서 감액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랑 연기해서도 갈 수도 있다. 물론 시간상 쫓기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마 감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정부가 그동안 정말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기록이 될 것 같은데 파업 철회에 있어서 결국엔 이 업무 개시 명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아시다시피 면허 취소라든지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예를 들면은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2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있었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나서 물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를 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에 2차로
2차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 예. 이 2차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되어서는 이번에 이 노조 측에서 업무 복귀를 하겠다라고 지금 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집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은 업무를 복귀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업무를 복귀한다고 한다면 2차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집행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집행 절차가 중단되겠죠?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실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저는 시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과연 할까였어요. 정부가 과연 업무 개시 명령을 첫 번째로 내릴까라고 했는데 내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강공의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졌고 실제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 내린 다음에 파업의 동력이 확고히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화물 기사들이 이제 항만항에서 이제는 물건을 오르나를 때 이런 것들이 이제는 평시 대비 한 99% 이게 8일 기준이었거든요. 99%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예. 물류가 사실 업무 개시 명령, 시멘트 쪽으로 업무 개시 명령한 다음에 물동량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업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이 주요한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미 화물 연대의 이제 노조원들이 아마 주말쯤에 아마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빠르면 주말에서 아마 다시 한번 운행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업무 개시 명령은요 이미 현장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정권 출범 직후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었고 그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이제 일부 대형 사업장들은 대거 불참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조금 정부 여당과 노동계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국면 보십니까?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미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노조원들한테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영향을 보였고요. 여기다 더해서 지금 여당이라든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노사관계를 정확히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화물연대 같은 경우를 노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모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파업이라고 하지 않고 운송 거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법한 파업이라고 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라서 이번에 이런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 두 번 6월에 있었고 이번에 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향후에 어떠한 동시다발적인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명분이라든지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좀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제 노사 관계 아니면은 이제는 연대, 화물연대와의 어떤 정부와의 관계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파업 철회가요, 우리 사회 시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 공감대를 잃어버린 파업은 사실 성공하기 힘들다. 근데 그 공감대는 뭐냐면 결국에는 경제적 피해였거든요. 사실 지금 3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해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어버린 파업은 앞으로도 아마 현 정부 안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마 이번에 뼈저하게 사회가 인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